이장이 사단법인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상임 대표 겸 사단법인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 대표이신 이장희 교수님께서 오늘 약속이 겹치는데도 그 시간을 잠시 늦추시고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29개 연대 협력 단체를 대표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이 갖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연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는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미국 관세 폭탄 안보 국가 국민 투표로 해결하자, 이런 제목에 짤막한 국제법 학자로서 제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입니다. 한미 통상안보 현안을 헌법 제72조에 따라 국민주권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안 국가적 긴급 과제는 미국의 관세 폭탄 안보 협박이다. 관세 폭탄은 한미 FTA 협정, WTO 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다. 또 국방비 인상 압력,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에 아태 지역의 파병 확대, 전략적 유연성 동맹 현대화로 이리저리 포장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제적인 패권주의 확장을 가지고 남한 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안화 무인격으로 대한민국을 급박하는 핵심 요인은 지난 70년 이상 한국의 대미 종속관계, 즉 특히 자주적 군사 주권 무대에서 연유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다방면에서 선진 국가입니다. 이제 대미 관계에서도 국제법에 입각하여 당당하게 불평등 시정을 미국에 요구해야 됩니다. 최근에 새 정부가 한미 원자력 협정 전시작전권 이항 개정 논의를 미국 측에 제안한 것은 좋은 조짐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화롭게 살 권리, 평화권이 국제법상 보편적인 인권으로 유엔 인권 이사회와 총회에서 인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우리가 원치 않는 핵무기 설치를 반대할 평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사드 설치 철거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의 관세 폭탄 안보 급박도 냉전 시대에 불가피하게 체결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등 불평등한 한미 관계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헌법에 근거한 국민주권 의사를 묻는 방법이 합법적이고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외교안보 등 국정 급박한 현안이 있을 때에 반드시 국민투표로서 국정 방향을 확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미관계의 건강한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합법적이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입니다. 이제 국민투표에 그치는 이러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고 가시죠. 자, 원래 순서를 좀 바꿔서 1차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켓을 자신의 그 두 귀에 두 손을 번쩍 들어서 머리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자기 두 손이 자기 귀와 직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자회견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얼굴이 카메라에 잘 나타나도록 가능한 한 티켓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가슴으로 티켓을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카메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순서는 조금 뒤에 해야 마땅한데 지금 두세 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아까 얘기한 그 한미 안보 동맹에 관한 그 직담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먼저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끝내고 이제부터는 오늘 우리가 지난 9월 23일 발표했고 그때는 총 74개 단체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늘어나서 총 79개 단체가 참여하는, 그래서 일부 끝부분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그 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세등 대미협상과 개헌등 국정과제 관련 특별 성명, 관세등 대미협상에 국가 존망 달려있다. 개헌등 과제 달성에 국민 미래 좌우된다. 국민의사 확인하는 두 가지 국민투표 동시 실시로 남북 돌파와 국론 통합 도모하자. 국가 안의 중요 정책 변경과 국민주권 행사 보장 기한은 각각 국민투표 대상이다.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맞이한 기자회견에서 방미 결과를 설명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에 관하는 관세 협상 관련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국익을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결코 그런 문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공언했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크게 지지하며 환영한다. 닷새뒤 9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헌을 이르러 하는 123대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것 역시 크게 환영하며 지지한다. 다만 1호 과제인 개헌은 물론 나머지 하나하나 과제는 각각 국민 관심을 집중시키기 딱 좋은 폭발력이 강한 화약과 같다. 그러므로 이들 과제가 맺고 있는 선후 환급과 경종 등 상호관계를 설명한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국정과제는 백화점처럼 유사 상품 또는 공동성격을 갖는 상품을 끼리끼리 몇 군데로 나누어 양질의 재화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달성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제1호 과제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내용과 방식 및 시기 등에 있어서 각각 큰 문제를 갖고 있다. 예컨대 대통령 연임 허용과 권력구조 개편은 상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각각 다른 단계에서 실시하겠다는 설명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개헌 시기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동시 개헌이 아니라 추진 시기를 각각 구분하는 부분 개헌 일정과 정교한 수순 등을 제시했다면 장기 집권 꼼수에 불과하다는 등 각종 오해와 억측, 불필요한 논란과 불신 등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1호 과제인 개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민 주권 행사를 보장하는 내용이 통째로 빠져 있다는 것이다. 국민 개헌 권리 등 주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 설명했다면 고고한 말장난처럼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예컨대 윤석열 파면과 조기 대선 과정에서 국민 주권 행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던 흐름은 역량부족으로 개헌을 거론하는 것 그 자체를 금기시하거나 죄악시하는 경향을 효과적으로 돌파할 수 없었다. 특히 단계적이라 할지라도 국민개헌 권리 등 직접민주주의 도입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부분 개헌은 윤석열 파면이나 정권 교체와 상반되지 않는
정당한 요구라는 것을 널리 알리지 못했다. 우리는 조기 대선이야말로 그 성격상 한 표라도 더 얻고자 하는 것을 걸어야만 승자 독식이 가능하므로 직접민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부분개헌 등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반해 다른 단체들은 윤석열을 파면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헌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오늘날 우리 국민이 처해 있는 상황은 윤석열 파면과 조기 대선 국면보다 엄중하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 대신 제멋대로 터무니없게 높게 부과한 고율 관세를 무기로 천문학적인 거액 투자와 한미 동행 반대화 등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요구를 수용한다면 우리나라 미래는 암담해질 것이다. 예컨대 거의 모든 산업이 붕괴하여 절대 다수 국민은 가난한 경제 노예로 전락하고 안보 인질이 되어 유사시 재산과 생명까지 빼앗긴 채 우리 국토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폐허로 변할 수 있다. 그렇다. 트럼프를 상대로 하는 협정은 그 결과에 따라 국익이 단순하게 증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절망이 걸려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난국을 돌파하려면 공론을 하나로 모아야만 하는 진로 엄중한 비상시국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처럼 중차대한 협상의 과정과 쟁점 및 대안 등을 철저한 비밀에 붙이기보다 하나하나 자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면 좋을 것이다. 정치와 권력은 무신분립이다. 그 배경과 속내 등은 알 수 없지만 영수회담으로 조성된 협치 약속은 뒤집어지고 3대 특검법 강화와 대법원장 사진 사퇴 및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국민 관심이 분산되고 있다. 원칙을 포기하고 차이를 부합하고 넘어가지는 말의 말이 결코 아니다. 분산되고 있다. 원칙을 포기하고 차이를 공감하고 넘어가지는 말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 모든 차이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칙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조성된 국제 정세로 신자유주의적 세계 질서가 이미 붕괴했고 파탄이 났다는 사실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패턴 역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어떤 나라도 초강대국과 싸우기를 꺼려하고 있고 트럼프 역시 새롭게 떠오른 강대국과 싸울 힘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무리하게 항의하는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뛰어난 개인기를 믿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만 기다릴 것인가? 아니, 도대체 좋은 결과란 무엇이며 누가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자연스럽게도 현행 헌법은 이에 대한 원칙과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2조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우리는 협상 결과가 나오는 곧바로 선항하지 말고 남김없이 낱낱이 모두 공개하고 현행 헌법 72조에 따라 그 수용 여부를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그 어떤 난관과 난제가 발생해 들어도 진영 논리나 집단 사고가 아니라 열려있는 집단 지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 개혁 권리 등 국민 주권 행사를 보장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부분 개헌, 국민 투표 등 시에 득회 등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선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개헌 등 국정과제 달성 여부에 국민 미래에 좌우된다. 국민 의사 각각 확인하는 두 가지 국민 투표 동시 실시로 난국 돌파와 국론 통합 도모하자. 국가 안위의 중요 정책 변경과 국민 주권 행사 보장 개헌은 국민 투표 대상이다. 우리 개헌 개혁 행동마당과 결성 가입 등 51개 동참단체는 28개 연대 협력단체와 함께 오늘 9월 26일 낮 2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안 취지와 향후 계획 등을 자세하게 널리 알리려고 이 자리에 섰다. 이에 공감하는 개인 주권자와 단체 및 헌정을 수호하고자 하는 원내의 모든 정당 등은 어떤 방식으로든 동참이 가능하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참가자들은 국권 국익 수호, 민생 우선과 국민 주권 행사 보장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최소 광령으로 하는 제3의 연대연합 조직 결성 등 향후 계획을 먼저 검토하고 보완하여 합의한 뒤에 이를 공개하여 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가다듬어 그 취지와 계획 등에 공감하는 보다 더 많은 국민과 단체 및 집단 등과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필요하다면 온갖 굳은 일을 앞장서서 해결하며 요원의 불꽃보다 큰 불이 타오르게 만드는 불쏘시개가 될 것을 서약한다. 모든 국민과 단체 및 집단 등은 민주화 자주, 평화와 통일, 성장과 생태 등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과 고질병을 과감하게 떨쳐내고 기자회견과 제3의 연합조직 결성 등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며 기대한다. 지난 9월 23일 1차 발표에 이어서 개헌 개혁 행동마당과 동참 50개 및 연대협력 23개 등 총 74개 단체 일동이 오늘 수정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헌 개혁 행동마당과 동참 50개 및 28개 연대협력 등 총 79개 단체 그리고 참석자 일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경청하시느라고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호를 몇 가지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등 대미 협상에 국가 존망 달려있다. 달려있다 이렇게 세 번 좀 해주십시오. 관세 등 대미 협상에 국가 존망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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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 실시하자. 관세 등 대미 협상에 국가 존망 달려있다. 국민의사 확인하자. 개헌 등 국정 과제 국민 미래 좌우된다. 국민투표 실시하라. 개헌 등 국정 과제 국민 미래 좌우된다. 국민의사 확인하자. 쌍클리 동시 실시 국민투표로 난국 돌파하자. 쌍클리 동시 실시 국민투표로 국론 통합하자.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처음에 우리가 기자회견 시작할 때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까
연대 협력 발언을 마치시고 이 자리를 떠나신 분은 이장희 교수님과 그 사단법인 평화 통일 시민연대의 그 사무국장님이 이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 혹시 그 최고령이신 41년생 김용희 선생님 나오셨나요? 네.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이분은 정말로 마음은 청춘이고 아주 정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몇 차례 저희들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신 적이 있는데 원래 그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안 나왔는데요. 그다음 혹시 백인철 원로 배우님 계신가요? 네. 여기도 오신다고 약속하고 문자까지 주시고 통화까지 했는데 그랬나요? 그 다음에 이한용 사단법인 남도 제가 제 상위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52년생입니다. 제가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입니다. 오늘 이 발표에 선언에 동참하게 된 거는 이제 우리가 내란 세력은 거의 한 80%는 제압이 됐고요. 개혁 입법도 국회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가 기대했던 바 이상으로 잘 하고 있고요. 한미 협상도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제 만만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자주성만 가지고 버티고 대응하면은 미국도 어찌할 수 없어요. 이제 다극화 시대이고 동시에 우리 국력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자주성만 가지면 못 이룰 게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개헌 이거 앞으로 남은 숙제로 우리가 꼭 우리가 원하는 국민주권 시대 개헌을 해야 되고 남북 평화 교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안도 선생님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아시아 크루즈 투자 주주협회 준비모임 사무총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밝다. 그리고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순서에 좀 신경을 덜 썼습니다. 그냥 무선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임양길 촛불기승연대 천만행동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우수를 번쩍 들어주시죠. 예. 그 다음에 오늘 그 최원용 호남 여성의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최원용.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이자 우문명 TV의 대표님이 지금 모든 언론계를 대신해서 우리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이 우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미 인터넷 언론에서 거의 50개 이상의 인터넷 매체들이 오늘 우리 기자회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고립된 것이 아니니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동영상까지 놀러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주태 시행겸 사단법인 장준하 정신선양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아까 투표성명 낭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종만 선생님 나오셨나요? 그 다음에 조신호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환경평화 통일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겸 사회적 협동조합 예술평화시야 이사장님. 아직 안 나오신 것 같네. 오늘 그 시청에 민원으로 들어가서 그 민원 문제를 해결하고 끝나자마자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석 검정개혁과 법치민주화로연 무공화클럽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검경개혁 사법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공화국 대표를 맡고 있는 김장석입니다. 나라 안팎의 조건이 참으로 엄중하고 이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3-3 첩첩삼중입니다. 안으로는 아직 내란 세력들이 척결되지 않고 사방에 다리를 풀고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을 잡고 우리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또 밖으로는 그야말로 힘의 지배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해왔던 이 깡패 같은 이 제국주의자들이 폭탄 간세를 비롯해서 투자 조건을 말도 안 되는 투자 조건을 내걸어서 우리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3,500억 불.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애완 보유액이 4,500불이에요. 여기에 83%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이놈들이 각자를 부리면서 지금 땡깡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심한 것은 투자 방식이나 투자 목적, 또 수익 배분 문제, 투자처 어느 하나도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내놈들은 돈만 내라. 묻지도 따지지도 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이런 날강도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도저히 국가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굴종이냐, 국국을 지키고 주권을 지켜내느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권자가 이 국민이 직접 대응을 나서야 됩니다. 그게 바로 헌법 72조에 있는 대통령의 필요에 따라서 외교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안보,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인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헌법 정신을 입각해서 이번 관세협정에서 결과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고하고 이를 72조에 의해서 우리가 반드시 국민 투표에 붙여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걸 촉구를 하고, 동시에 앞으로 국가 권익이라든가 국민 주권 행사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국민의 의사가 철저히 반영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반드시 우리가 관철시켜서 도입을 해야 되겠다. 헌법상 사전적 의미가 주권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권자로서 권리를 보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우리가 국민투표라든가 국민반환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직접 실현하고 당당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인희 고질적 난제 연구소 소장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서영구 직접민주 지역자치당 준비모임 대표 겸 우리가 주인이다 당 준비모임 대표님. 여기도 아직 도착 안 했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분이 지금 참 제가 제일 중요한 거를 안내를 안 드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국민연대 우리 이근철 상임 대표님과 그리고 회원들 약 16명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마 옆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들을 받쳐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 함께 와하고 격려의 함성 부탁드립니다. 와! 네. 마지막으로 오늘 그 연대 발언을 준비해 오신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그리고 87년 60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면서 우리나라는 진정한 국민들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대표자를 뽑는 국민 주권 시대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 주권 시대는 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 주권 시대를 완전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87년 헌법의 근간을 고치지 않으면 완전한 실현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 요구합니다. 개헌과 개혁을 통해서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선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재한 미국과의 이 협상은 참으로 우리 민족을 미국이 얼마나 불정적으로 해왔느냐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120여 군데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들어앉아 있으면서도 한 푼의 주급비도 내지 않고도 74년간이나 이 나라의 피를 말아먹고 있은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 왜 트럼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막대한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고 엄청난 관세를 때리려고 하는 겁니까? 이제야말로 우리는 반미 자주 통일의 길을 갈 때입니다. 이 길을 잘 가려면 반드시 법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대국 시민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헌을 이루어서 우리의 법치를 바로 세우고 국가보안법 철폐해서 통일의 길을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제가 아주 중요한 이 불타는 투혼을 갖고 나오신 강태선 대표님을 소개를 못 드렸는데 아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워낙 바빠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오늘 그 한 명이라도 더 자리에 참석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제가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렸는데 오늘 나오셨습니다. 한반도 평화의용군 창립위원장님이십니다. 와, 격려 함성 부탁드립니다. 와.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날씨가 너무 생각보다 지금 햇빛이 강력해서 구호만 한 번 더 외치고 포토타임 갖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구호 선창을 제대로 못했는데 요번은 제대로 할 테니까 마지막에 3번 읽혀주시면 됩니다. 관세 등 대미 협상에 국가 전망 달려있다. 국민투표 실시하자! 관세 등 대미 협상에 국가 전망 달려있다. 국민 의사 확인하자! 개헌 등 국정 과제 국민 미래 좌우된다. 국민투표 실시하자! 개헌 등 국정 과제 국민 미래 좌우된다. 국민 의사 확인하자!
실시 국민투표로 난국 돌파하자. 쌍끌이 동시 실시 국민투표로 국론 통합하자. 예, 제가 원래 그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딱 1분만 쓰겠습니다. 뭐냐면은 그동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트럼프가 자기 본심을 내뱉었어요. 뭐라 그랬죠? 3,500불 이거 투자 아니에요. 아주 지입으로 그랬어요. 뭐냐? 관세 선불 받는 거예요. 이렇게 떠들어댔어요. 우리한테 여태까지 투자를 내라고 하고, 다만 이 투자의 모든 결정과 어디다 투자할 거는 자기들이 결정하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손해나면 어쩔 수 없고 이익이 나면 90%를 또 자기들이 받겠다 그랬어. 그래서 이게 도대체 투자냐 아니냐 헷갈렸는데, 트럼프가 현지 시간 미국 시간 어제 자기 본심을 털어냈어요. 이거 투자 아니에요. 관세 선불 받는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관세는 물건 팔 때마다 바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3,500불이라는 거금을 선불로 바치는 거,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3,500불, 예, 죄송합니다. 3,500불. 우리가 고려시대 때 몽골에 속보기도 했고, 또 조선시대 명나라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또 청나라한테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상당히 많은 반대급부로 하사품이 왔습니다. 지금 미국은 미군 기지도 공짜, 모든 무기도 자기들한테 사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너희들, 우리가 중국과 싸우면 너희들이 총알 가지고 앞장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겁이 나서 서명을 한다? 본인이 뭐라 그랬죠? 그 순간 자기는 반했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 위대한 국민을 믿고 절대로 그러한 편하게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뭐를 요구하는지 낱낱이 국민에게 고하고 국민 여러분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것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직접민주제입니다. 직접민주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이 헌법 개헌안을 만들어서 국회가 말을 안 되면 바로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부터 도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우리가 9월 12일 날 68개 단체가 뜻을 모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약 14일 만입니다. 딱 지금 79개 단체 늘었습니다. 우리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장을 무시했다가는 아마 그 어떤 정당, 어떤 시민단체도 큰 코를 다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에 대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다시 한번 픽대 포토타임을 하도록. 아까 전 구호를 외쳤죠? 예, 2차 포토타임입니다. 모두들 두 손으로 번쩍 피켓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귀에 닿도록 두 손이, 그리고 항상 얼굴이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카메라를 쳐다봅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럼프 날강도 같은 사람과 싸우기 위한 우리의 최선봉에 섰습니다. 트럼프 요구에 절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길이 없다면 우리 헌법에 이런 문제는 국민투표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선 시간을 벌면 됩니다. 여러분 맞죠? 네,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으로 티켓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9월 10일 68개 단체가 시작했지만 지금 2주일 만에 79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계속 국민 모두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